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국민으로서 살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 또 의문이 가던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정말로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힘들어했던 그 가장 부분까지도 찾아가서 시원하게 해결해 줄 오늘 모실 분은 새정당 중앙당 대변인 백병찬 대변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병찬입니다. 네. 자, 시원하다 백병찬 TV 방송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아시다시피 네. 부정부패죠. 네. 정치계, 네. 무슨 교육계, 네. 요즘 또 연예계가 아주 난리죠. 네. 네. 어떻든 네. 상당히 지금 네. 그 개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참에 네. 모든 분야가 네. 개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구체적으로 정치 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정책에 대해서 저는 네. 많이 떠올라요. 네.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를 할까? 네. 그래서 뭐 십수년 전부터 네. 국가기관에다가 네. 이렇게 정치해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지만 네. 전혀 시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네. 제가 국회의원도 19대 때 나가봤고 네. 작년에는 대통령 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억에서 5억까지면 대통령 출마가 될 줄 알고 시작을 해봤더니 네. 몇천억이 필요한 네. 정말 썩은 나라였습니다. 네. 거기다 대고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은 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도 네. 내가 내 돈을 내도 네. TV 방송에서 방송하는 것까지 막습니다. 네. 이게 나라입니까? 네. 진시황제 때보다 더합니다. 네. 예? 대대로 썩은 정권은 자기네들끼리만 해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민 알기를 뭐로 하는 건지. 네. 그런데도 국민들은 그저 큰 당, 집권 여당, 네. 국회의원이 많은 당이면은 네. 훌륭한 당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국민 수준이 앞으로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백병찬 TV 방송을 통해서 네.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네.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법조인들의 정계 진출을 막아야 합니다. 네. 법조인들이 저는 가장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법조인들이 얼마큼 나쁘냐면 네.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 수임료가 네. 100억까지 받아요. 네. 국선 변호사 수임료가 30만 원입니다. 네. 20배를 받아도 600만 원인데 네. 만약에 100억을 받아가지고 네. 검사나 판사에게 50억쯤 떼줘 보세요. 네. 그럼 먹고 나와서 변호사 하면 더 잘 삽니다. 그리고 변호사 돈 잘 벌겠죠. 네. 그리고 또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렇게 돈 받아먹고 판결을 내리더라도 네. 한 번 판결한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검사 판사는요 탄핵도 못해요. 네.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은 네. 형도 살고 있습니다. 네. 참 민주국가 맞아요. 네. 그런데 검사 판사는 네. 옛날 독립군을 잡아서 죽이던 일제의 관행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네. 100억씩 받아먹고 네. 그런데도 네. 탄핵할 수도 없고 네. 그들의 판결은 마치 하나님 법처럼 무조건 지켜야 되니 이 얼마나 서글픈 사실입니까? 네. 국민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조인들 정계 진출을 막아야 합니다. 네. 예. 예. 그 구체적으로 정치계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네. 헌법 1조 혹시 아시죠?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답니다.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네. 지금요 노무현 대통령 뜻대로 지금 이끌어갑니다.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나라지, 문재인 대통령 나라지. 네. 이게 어떻게 국민의 나라입니까? 네.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통령 공화국이다? 네. 아니면 검사 판사 공화국이다? 네. 아니면 특정 공무원들의 공화국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건데 네. 국민에게 무슨 주권 가졌습니까? 네. 세금 내주고요. 네. 나라 지키고 군대 가고 네. 그것이 국민의 주권이란 말입니까? 네. 우리는 국민의 주권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국민에게서 무슨 권력이 나옵니까?
선거 투표해 주는 게 국민의 권리입니까?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 가만히설로 국민들 속이죠? 찍어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권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정 70여 년 동안 국민 주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예 정치권에서 국민의 주권과 권력과 이 주권을 다 뺏어간 겁니다. 이거 찾읍시다. 네. 예. 자, 정치계를 개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갖고 계신가요? 아, 당연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IMF로 나라를 망가뜨렸다. 네. 그러면 네. 대기업 총수가 떨어져 죽었죠. 기타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나눔에서 부부가 갈라지고 어린 자녀들이 고아원을 어디로 참 이렇게 불쌍한 예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주들을 맡았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손주들 때문에 몸부림치다 오래 못 살고 돌아가신 분 많아요.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데 나라를 망친 죄는 왜 죄를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IMF로 나라를 망쳤다든지 국가 돈을 도적질 해막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극형에 저는 처해된다고 봅니다. 이런 법을 왜 국회의원들이 안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대학의 법전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검사, 판사, 변호사가 돈 벌어먹기 좋은 그런 법, 정경유착으로 돈 많이 주는 기업 살리는 그런 법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이 국회 이 정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가나 공직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군부라 욕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해전역 때에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어떤 할머니가 한 오후 6시쯤 돼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자꾸 주민등록 떼달라고 합니다. 그거 안 떼주면은요, 그 당시에 그냥 해고시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그 다음 정권부터 문민이 뭐니 하면서 공무원이 노조 만들어서 건방지게 일을 짝이 없고 정말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5시 반인가 5시 반에 부여에 무슨 우체국을 찾아갔더니 문을 닫고 가는 거예요. 왜 갑니다. 바빠서 간대. 나 지금 6시 전에 일 보려고 왔더니 지금 5시 반이라고 하면서 그 우체국 직원이 일을 안 봐주고 그냥 가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같으면요, 해곡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문민이 잘했습니까? 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얻어먹은 거 없습니다. 군부라고 욕하고 독재라고 욕할 게 아니라 그때가 훨씬 우리나라 체제가 좋았습니다. 뭐가 잘 됩니까? 지금은 공무원 왕국입니다. 담당자 왕국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공무원 그 공직사회로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왜 200가지 특권을 왜 줍니까? 202가지가 된대요. 서구 유럽 잘 사는 나라들은요, 월급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왜 줍니까? 월급 안 받아도 나 같은 사람 해요. 나 19대 때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내 월급을 덕진구 복지과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다 돌려주겠다는 것이 저의 그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양대 진영의 이 정치 싸움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일본에게 또 나라 빼앗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원들을 무보수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정치 토론만 하고 앞으로는 그것을 국민들이 ARS 등으로 점수를 줘서 국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탁 민주주의를 타파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탁 민주주의의 뜻을 지금 명확히 머리에서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느낀 건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의원들에게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해 주십사. 우리가 그들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국민이 주인이 되고 그들이 모섬이 되고 종이 되어야 된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나라를 떡 주물르고 전직 대통령 은직자산이 2,000조가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지만 없는데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마다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이 대통령 중심제, 이거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걸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위탁 민주주의는 이렇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ALS 같은 그런 것으로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첨단 시대에 맞게 직접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그 결정권을 국민이 갖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촛불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는 촛불 정권을 말하는 건가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촛불 집회가 마치 직접 민주주의라고 한번 방영되는 걸 보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든 촛불 집회는 시위일 뿐이지 국민 전체의 뜻이 아닙니다. 전국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거기 뭐 10여만 명, 몇만 명이 갔다고 그게 국민 뜻입니까? 어제 태극기 세력은 더 많았어요. 그러면 그게 또 국민의 뜻입니까? 그건 시위일 뿐입니다. 어제 촛불 시위가 많았어도 시위일 뿐이고 국민 저 촛불 시위가 많았더라도 그건 시위일 뿐입니다. 국민 전체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뜻을 알려면은 지금 무슨 천만이 서명온다를 있다고 하지 말고 간소한 국민 투표로서 국민 전체의 뜻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특정 단체 그것 가지고 선동정치 이런 거 공산주의사나 가능한 겁니다. 그거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직접 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면은요 먼저 국회를 해산해야 됩니다. 그놈의 국회를 국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당리당략으로 해서 일하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잘못된 거고 아무리 여당 의원이 말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국익과 민익에 반영이 되면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아무리 내 편이라 하더라도 반국익 반민익일 때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전부 그냥 대가리싸움 하는 겁니다. 머리수 늘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선동정치지. 그래서 국회는 마땅히 해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자치 해놓고 IMF로 나라 망쳤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는 중국 국토의 99분의 1입니다. 막말로 중국은 한국보다 100배가 큽니다.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움직일 때는 지방자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미국 주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 뭔 그 지방자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혈세를 낭비합니다. 맨날 그냥 그 지방자치의 돈을 그냥 다 써 없애는 거예요. 뭐 짓는 데 맞추고. 그 공사 같은 것도 수익이에요. 그래서 한 100억 얼마짜리를 10억씩 잘라갖고 자기네 마음 있는 사람들 공사 주고 맨날 도로 깨고 맨날 두드려 부시고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일을 지방자치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시도의원 처음에 월급 안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 전부 시도의원 치고서 나라 돈 가지고 해외여행 안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관광하려고 지방자치입니다. 왜 나라를 망칩니까? 이 당연히 폐지해야 되고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법 1조에 국민 주권과 권력을 직접 찾아야 됩니다. 국민들 이거 억울한 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아니에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없어요. 모든 권력도 국민에게 없어요.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선거 때문에 돈 생기는 대로 가서 줄 서고 있습니까? 예? 저쪽 당에 들러붙으면 내 사업이 잘 될까? 저쪽 당에 붙으면 누가 머릿수대로 돈을 얼마 줄까? 그거 먹으러 다 뻔질나게 돌아다닙니다. 의리도 없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은 일절 제가 그런 사회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직접 제가 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민주주의를 타파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발명가입니다. 54개의 직접 민주주의 정책들을 제가 저작권 등록을 해 놓았는데 선거법도 있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을 줄이겠습니다. 때가 되면 그때 제가 밝히겠습니다. 예, 오늘 2탄 한국의 전체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백병찬 대변인님이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러분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원하다 백병찬 다음 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